그러니까 무조건 주구장창 해석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안녕하세요, 이츠카입니다. 이번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동생들한테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번 시험에서 국어하고 영어가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와서 이번에 불합격이 좀 됐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특히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번갈아 가면서 난이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어느 범위에서 나올지 정확하게 종잡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뭐 전공 과목이나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커버가 되는데, 국어하고 영어에서 좀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 뭐 좋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시험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지금 이제 영어 실제 시험지인데, 총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어휘 관련해서 한 5문제 나오고, 문법 문제가 1문제, 그 다음에 2문제, 그리고 3문제, 4문제, 4문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활 문제, 그 생활 영어 관련해서도 2문제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흐름 잠깐 어색한 문장,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독해와 문법의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20문항 정도가 있다면 조금 한두 문항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한 다섯, 그 다음에 10 어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문법, 이제 여기에다가 생형이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 한두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해. 근데 이 독해도 약간 문법이랑 좀 섞여가지고 혼합형이 조금 한두 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법이랑 독해랑 한두 문제 정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 점수를 좌우하는 거는 독해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형은 솔직히 좀 범위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생형 문제집, 생활영어 문제집, 그 정리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휘집을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그 뜻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뜻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단어가 동의어가 뭔지 반의어가 뭔지 약간 그런 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걸 묶어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5문제이기 때문에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생소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기출 범위 내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한두 문제 정도 조금 좀 수준이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어휘집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교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리뷰가 있으니까 영어 리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 어휘집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를 좀 잡고 그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어휘집은 막 뜻을 쓰는 그런 연습보다는 계속해서 눈으로 좀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어플을 사용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플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그거죠. 다른 거 찾거나 동의어 찾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문제를 계속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휘는 조금 스터디의 그런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독하게 낫다. 어플을 통해서 수시로 밥 먹고 한번 해주고 자기 전에 한번 해주고 수시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틀리는 것들은 또 계속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오히려 낫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형 이렇게 돼 있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법 그런 문제집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법 문제를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잘못 옮긴 것은, 이거는 약간 좀 수거 같은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다른 분들이 제가 체크를 했던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해석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약간 영장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장 문제, 이걸 영장으로 수험생들은 잘 풀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밑줄을 긋고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죠.
모든 점이 고려된다면 이러면 컨시더든지 컨시더링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를 꼰 채로 모호한 채로 그런 경우에는 뭐 분사구문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조금 문제가 좀 개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 이게 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문제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속 OX로 반복을 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장을 보고 내가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이제 기출문제집인데 완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출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제 어휘, 생활영어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되게 어렵게 나왔었고 그리고 독해가 되게 쉬운 경향에서 최근 뭐 한 3, 4년 지나면서 이제 그 난이도가 독해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하고 문법이 좀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기출 범위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전 기출 문제 너무 골몰하다 보면 너무 예전에는 너무 어려웠다 약간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새롭게 이제 선생님들이 차라리 그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편집해 놓으신 기출을 바탕으로 편집해 놓은 그런 개별 문제집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기출 문제집. 은 이제 초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나라는 그런 구경을 할 수 있고 숙달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험 전에 제가 많이 문제를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영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워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진짜 좀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안 나온다고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제가 가로 넣기를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눈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외우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발라주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 비슷비슷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 가기 전에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또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시험 직전 독해 예열용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 전에 제가 그걸 했죠. 이 문제를 딱 풀고 눈으로 푸는 거죠. 눈으로. 해설이 다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다 해놓으셨죠. 이거는 심우철 선생님이 이제 제공해 주신 자료였는데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어휘는 어휘집을 반복해서 풀고 어플로 셀프로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조금 자주 틀리는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는 거죠. 그런 어플 기능은 다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 그런 어휘집과 그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집도 좋지만 그 선생님들의 그러한 다 책이 있으시거든요. 편집되어 있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특히나 잘 안 외워지는 포인트들 그러한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빈칸 넣기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 그 암기를 해주도록 한다. 그리고 생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면은 특강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들 예전 강의들 무료 특강 강의 많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금방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형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어려운 이제 독해로 넘어갈게요. 사실 독해가 거의 이제 좌우를 한다고 봐야 되죠. 보면은 이제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쉽게 나왔다 하면은 보통 한 85에서 한 100점 이 정도 거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85는 진짜 이제 좀 본인이 좀 실수한 거 실수로 뭐 한 문제 정도 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보통은 한 90점에서 100점 정도 맞아야 합격권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는 75점에서 보통 85점 정도 선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통 아이들은 막 70점, 75점 맞았는데도 또 95점, 100점 맞는 그런 분들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이제 예외로 할게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에서 85 이 정도 선 딱 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또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좌우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독해하고 어휘에서 좀 너무 다 어려운 그런 누구나 다 틀릴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좀 찍기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특히나 어휘하고 문법에서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런 거는 좀 지역적이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어. 이제 독해로 조금 많이 그 변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제 독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요지, 주장 찾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목적,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글의 요지는 무엇인지, 어조는 무엇인지, 이거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보너스 문제 정도 느낌인데 여기에서 난이도를 좀 높이려고 한다면 바로 그게 되겠죠. 그 주제가 아니고 제목. 이 제목을 찾는 거는 조금 그냥 고지급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좀 필요한 그냥 그 지문을 읽고 내가 제목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일치 불일치로 풀면 틀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제목 찾기가 거시적인 읽기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 찾기 일치 불일치 얘는 어렵지는 않아요. 일치 불일치는 어렵지는 않은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근데 시간만 주어진다면 내가 풀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내가 그냥 그거 할 경우에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앞에 풀어야 내가 조금 덜 긴장한다. 뒤에 풀어야 더 긴장한다. 요거는 본인의 그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치 불일치를 좀 뒤로 밀었어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시간이 많으면 막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막 너무 자세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했고 그다음 만약에 내가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보기를 먼저 보기를 이제 먼저 풀고 그리고 보기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이렇게 찾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푸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부사항은 뭐 내용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제일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유추할 수 있는 거 추론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렵죠. 이게 거의 제목이랑 좀 비슷한 그건데 고지고대로 일치 불일치로 풀면 틀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추 추론도 무조건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뒤로 왜냐면 틀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거 갖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글의 일관성 이제 순서 배열 삽입 그다음에 문장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초기에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독해에서 제목 주제에 관련된 거 문제 빨리 풀어주고 제목도 그냥 풀어줘요. 좀 어렵지만 제목 주제 관련된 거 문제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배열 삽입 제거 이것도 다 같이 풀어줍니다. 왜냐면 거시적으로 내가 다 문제를 막 풀 수 있고 그거하고 일관성하고 거시적인 거랑 일관성은 내가 전체를 훑어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쉽다. 그래서 얘네들은 빨리빨리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락 완성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목 먼저 주제 찾기 제목 그 다음에 배열 삽입 제거 이런 거 다 풀어주고 단락 다 풀어주고 그러면 뭐가 남는다? 바로 유추 추론 부분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이런 게 남겠죠. 일치 불일치 유추 추론 이럴 때는 일치 불일치를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일치 불일치를 먼저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한 두 문제 정도 남겨놨을 때의 그 문제는 바로 유추 추론 부분 문제가 돼야 된다. 만약에 내가 엄한 거를 내가 남겨놨다 그러면 이제 합격과는 좀 멀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공부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얘기 들었듯이 내가 다 맞춰야 되는 문제는 뭐라고요? 요지주장, 그죠? 요지주장, 제목, 어조 뭐 이런 거는 보너스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 그리고 순서 배열 삽입 이거 생각보다 순서 배열 삽입은 주제랑 같이 좀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유추하고 추론에 너무 목매시면 안 돼. 그거는 버리는 약간 좀 내가 시간이 없으면 버려야 되는 최소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럼 그런 거에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이제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문제집이든 다 주제 찾는 그런 문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주제는 이제 앞에 있거나 맨 밑에 있다 뭐 두갈식이다 미갈식 양발식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소개를 하는 정도지 그렇게 얘를 가지고서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킬 수 있는 문제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출 문제집으로 맛을 봤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연습을 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집이 뭐냐면 독해천재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김기훈 선생님의 공수하다도 문제 좋고요. 그리고 수능 문제집인데 자이스토리라고 있어요. 자이스토리에 보면은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실전편이 저희가 공부하기에 좋은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고, 일단 천재하고 공수하다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해 천재 같은 경우 문제 수가 엄청 많고, 그리고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유추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수준 높은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고, 공사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독해 천재는 좀 강의를 좀 들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수하다는 또 마찬가지로 해설이 조금 빈약해서 독해 천재하고 공수하다는 어느 정도 내가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잡혀 있고, 그래서 정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나는 좀 잡혀 있지 않다, 기초 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이스토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자이스토리 문제집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제가 이거를 같이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영어 강사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제가 좀 어느 정도 리더를 좀 하면서 했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X표 친 부분들은 풀 필요가 없어요. 저희 공시하고 안 맞고, 자, 요지 찾기, 그 다음에 주제 찾기, 제목 찾기, 그리고 빈칸 완성하기, 그 다음에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글의 순서, 주어진 문장 넣기. 딱 요렇게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딱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만 문제를 푸시고 나머지는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책을 거의 반은 못 푸는데 좀 아깝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풀어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답이 굉장히 자세하고, 이거를 제가 추천드렸던 많은 그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이 됐고 영어 실력이 확 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다른 거는 다 띄고 2부터 넘어가라 했잖아요. 그럼 2부터 한번 보면 이제 요지 찾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팁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선택지를 통해서 글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특정 어구를 찾아 요지를 생각해보고, 전체 구조를 파악해서 요지가 맞는지 확인을. 제가 왜 이 문제집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냐면, 문제를 풀 때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글의 소재가 뭔지, 소재가 되는 부분에 저는 세모를 쳤어요. 이렇게 소재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소재를 찾아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뮤직도 소재가 될 수 있고, 영칠드런도 그리고 여기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연결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반전을 되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구조를 파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A하고 B하고 그 문장이 대등한 문장인지, 그러면 소재가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답을 찾을 때 A 그리고 B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아니고, A는 이제 도입부,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B였다.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은 진짜 답은 이제 B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저는 문제를 풀 때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독해를 할 때 지문을 전부 읽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를 전부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두괄식 있고, 그 다음에 미괄식 있고, 양괄식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꼭 앞줄만 읽고 밑에 줄만, 선생님들의 그런 말을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선생님들은 엄청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단만 봐도 진짜 딱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시험장에서 우리랑 같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거를 파악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보면 이 한 문단에 대해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소재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요지를 찾는 거죠. 그러면 틀릴 수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이거를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에 꼭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영어 같은 경우에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 번 풀어야 되니까 기와펜이나 아니면 다른 답안지를 이용을 하시는데, 영어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는
구조를 파악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왜 눈으로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소재는 뭐였다, 특정 어구는 뭐가 있었다, 연결해서 however가 있었다. 그러면은 however 뒷편에 선생님들이 보면 주제가 있다. 그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일리가 있냐면, 나는 A라는 얘기가 뭐 A는 뭐뭐라는 사실이 있었어. 하지만 B는 뭐야?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B잖아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however, D는 뭐 주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달달 외우면 이 however가 꼭 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전환이긴 하지만, 전환이라고도 쓰이는데, 그냥 문제를 그냥 환기하게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꼭 얘가 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1번이 왜 답이 아닌지, 어떤 부분이 오답인지 꼭 그 부분에 제가 X를 이렇게 쳤거든요. 그리고 얘는 매력적인 오답이었다. 내가 여기 빠질 뻔했다. 매력적인 오답에도 이렇게 체크를 해줬어요. 그리고 얘가 답이 아닌 이유는 얘는 얘가 틀렸고 얘가 틀렸는데 얘는 언급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해주는 거죠. 밑에다가. 따로 뭐 노트 만들고 하면 잘 복습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재가 뭐였고 특정 어구는 뭐였고 구조는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구조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죠. 자, 구조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리고 문제 풀 때 여기에 킬러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킬러 문제는 그냥 스트레스만 줄 뿐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자주 틀리는 스타일, 통념에다 이거를 제가 찾았어요. 잘 몰랐는데 제가 이런 유형만 되면 막 주구장창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제가 해부를 했어요. 대해부를. 내가 어떤 유형에 잘 빠지는지. 나는 매력적인 오답, 요런 거에 통념이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뭐더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자꾸 답을 찍더라고. 왜 그러냐. 선생님들이 자꾸 두 갈씩 막 이런 거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앞줄에 나와 있는 통념을 자꾸 두 갈씩 주제, 앞에 있는 게 주제다. 요게 꽂혀갖고, 자꾸 그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앞줄만 있고 뒷줄만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바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통념 반박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독해의 난이도를 높이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트릭입니다. 왜냐면 알거든요. 그 문제 출제자들은 선생님들 강의 안 들을 것 같아요. 다 들어요.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강의하시는지도 알고 수험생들이 어떤 유형에 많이 빠지는지. 여기 보면은 통념을 주제로 착각한다. 읽다가 반박을 대충 읽고 마지막 줄 읽고 앞부분으로 간다. 그리고 논리가 안 맞으니까 당황한다. 그러면 이제 막 당황하면서 멘붕 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멘붕 오지 말고, 이게 통념 반박 문제구나. 재빨리 눈치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엄청 이 문제는 틀리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딱 보면서 이게 그 문제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패턴화가 되는 거죠. 자주 틀리는 스타일. 이거는 나중에 제가 노트에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솔직히 엄청 많잖아요, 양이. 저는 이거를 다 풀고 나서 제가 자주 틀리는 그런 유형을 이거를 따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나중에 마련을 해서 자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랑 틀린 경우에는 이제 엄청 그거 되는 거죠, 제가. 그리고 이런 경우, 이런 문제는 이제 껌이죠, 껌. 주제. 이제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이제 그 공식화해서 가르치는 스타일이죠. however 뒤에 바로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랬으면은 예시하고 마찬가지로 이 however 뒤에 있는 얘기를 부연 설명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파악하면 다 안 읽어도 된다. 근데 구조가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 읽지 않으면 이제 아까 그 통념 이론 문제에 빠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핵심어, 단서, 구조.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게, 물론 여기에도 표시를 해줘야죠. 입체적으로. 나는 실질적으로 시험 볼 때는 내가 이걸 안 할 거니까. 이거는 복습용이에요, 복습용. 복습용이고, 내가 이제 스터디를 하루에 이제 네 개씩 했거든요, 이거를. 그럼 네 개를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스터디원들이 동시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 비교해 보는 거죠. 나는 이 문제가 잘 안 풀렸는데,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그 자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집을 추천을 하는 거고, 다 풀 필요가 없어서 진짜 빠르게 풀면 2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다 푸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뭐 되게 그 지엽적인, 그 뭐라 해야 되지? 지엽적이거나 뭐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고 이런 것들, 킬러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되기 때문에 한 달이면 진짜 충분히 스터디하면서 하루에 4문제씩 풀면서 돌아갈 수 있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정말 초기에 너무너무 추천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어, 단서, 구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연필로 문제를, 주제가 어디까지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소재 같은 것들은 동그라미 치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구조 연습하는 게 점점 나중 가서는 제가 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더라.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주제를 찾으라고 했으면 주제는 답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정책에 대한 주장일 거 아니에요. 이 정책에 대한 주장인데 내가 이제 여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1번, 2번 이 세부적인 내용 중에 하나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주제는 다 포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거를 파악을 했으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그거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걱정이다,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 대처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걱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진화하게 되면서 구조를 이제 제가 될 수 있으면 영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클리어에 대해서 특징 한 개, 뭐 특징 한 개, 이렇게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구조적으로 특징 한 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에 꽂히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게 주제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아까 통념 아까 나왔던 거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통합적으로 주제에 얽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스터디를 해서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이런 문제들. 자, 보이시죠? 제한적인 성공 이유는 이것만 읽어도 대충 이거 나와 있던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해 연습을 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7분이 걸렸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답률을 조금 많이 높이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험지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자이스토리는 어려워서 이렇게 어려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한 2.5분, 그러니까 2분 30초죠. 2분 30초 정도 걸려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쉬운 문제.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기출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 일반적인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쉬운 거는 거의 이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그다음에 어려운 거는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20문항인데 내가 지금 독해에서 10문항인데 평균적으로 2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20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30분 내에 풀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휘하고 독해 10문제에서 10분 내에 끊어줘야 된다. 근데 내가 독해를 조금 5분 정도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근데 이건 문법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거는 다른 데에서 끌어오셔야 돼요. 얘는 이제 그 한국사 이런 거 조금 더 빨리 풀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5분 정도 끌어오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내가 뭐 그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걸리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왜 10분 정도 줘야 되냐면 어휘는 보고 찍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셔야 되고 어휘 중에서도 문장을 해석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다 아는 문제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꼭 한두 문제는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문장을 내가 해석을 해서 유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 찍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시면 조바심 내고 이러면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빨리 풀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는 특히 그렇게 해주시고 자기의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항상 목표는 시험 당일입니다. 시험 당일 30분 내에 내가 얼마나 잘 풀 수 있는. 근데 이것도 내가 다른 그 과목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주고 빨리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이 30분도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지 초반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어가 막 갑자기 20분 남겨놓고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20분 동안 풀어서 절대 90점 나올 수 없는 과목이다. 왜냐? 독해만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연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항상 해주셔야 돼요. 너무 이제 이거에 그거 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연습 문제랑 그 모의고사랑은 다르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취약한지를 체크하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는 모의고사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얘가 바로 실력 상승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꼭 이 부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 훈련들을 하잖아요. 얘가 바로 기초 훈련들이에요. 그리고 어휘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문법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독해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초창기에는 구문 연습과 어휘, 그리고 문법, 그러다가 이제 구문 연습에서 이제 문단 구조 연습을 해야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독해 기초 연습이죠. 그리고 어휘는 꾸준히, 얘는 이제 그 어플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해독이 되어 있어서 감을 익힌다라고 OX 중심으로 저는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고, 초기에는 그래서 약간 좀 포인트가 좀 이쪽에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문은 또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이제 독해 중심으로 가는 게 구문, 그 다음에 구조 파악 연습,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얘가 12월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다시 구문 연습,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30분, 25분에서 30분 내에 20문항을 골고루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구문이 다시 이제 약발이 한두 달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문은 제가 봤을 때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구조 연습을 하면서 구문 연습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끊어서 이렇게 해석도 하시고,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양을 내가 체크하는 연습.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은 뭐였고, 내가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 통념 부분에서 틀렸는지, 아니면 전체를 나열을 해서 그 나열된 걸 가지고 주제를 내가 뽑아냈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에 내가 매몰돼서 매력적인 오답을 고르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까지 연습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